중간 마을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마을장은요, 보시다시피 올 한 해 수고하신 분들 모여서 같이 잠깐 남는 시간과 또 이제 2부에는 중랑에서 2023년을 반짝반짝 빛낸 5분을 모시고 사랑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녹색병원의 임상혁 원장님이 참여하시는데요. 임상혁 원장님이 그냥 참여하신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임상혁 원장님께서 세상과 함께에서 주관하는 상도 일대 오체투지 공로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더 감사한 건 거기서 받으신 상금의 일부를 중랑 마을넷과 초록상상에 기부를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그 수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 임상혁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녹색병원에 저희 자퇴의료센터 지금도 500만 원 기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지역에는 우리 마을넷에 기부하게 됐고 그다음에 환경으로는 초록상상 기부하게 됐는데 제가 귀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네. 상금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랑 마을에서 김순환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초록상 양쪽입니까? 네. 초록상상의 대표님 늦으시면 제가 진행 안 하려고 했는데 오셨어요. 네. 김영민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중랑 마을넷 김순환 대표님 전달해주십니다. 그럼요. 왜 풀어주셨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초록상상 김영민 대표님.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환경이라서요, 선생님. 환경이라서요. 돌려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그리고 또 같이 찍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하면 찍으시고요. 뒤집어서 하는 거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항상 지역사회와 함께 해주시는 녹색병원이고요. 또 더 밀접하게 함께 해주신 임상혁 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기금은 저희가 아주 마을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씀드리기가 지금 굉장히 민망한 게 카랑카랑하고 진중한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할까 지금 굉장히 지금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네. 소개받고 나온 신내일동 새마을 작은도서관 관장을 맡고 있고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 한지윤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 1부에서 저희가 이제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면서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눴잖아요. 그때 제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했던 대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2023년 12월을 마무리하는 마침표 12월 마을장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또한 사랑장 사회를 맡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대답을 드렸는데 사실 티 안 나죠? 굉장히 떨립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저 이렇게 날 것으로 대본도 없고요. 날 것으로 그냥 마이크를 잡고 라이브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여서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지만 저 말고 5분은 또 얼마나 떨리실까. 네, 그 생각을 하며 조금 위로를 하며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주실 마을 활동가 이정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한번 찍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를 받고 나온 2024년에 굉장히 23년에 전해드릴 이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1월 중순쯤에 제가 이걸 보고 해야 돼요. 11월 중순쯤에 가지가지 연구소 모임을 하고 점심 식사를 했는데 마을넷에 땡땡 선생님께서
12월 마을장에 사람 체크할 거야.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정 선생님이야. 그냥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안 먹었지? 예, 이럴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죠? 이런 카카오톡을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이런 문자를 받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 선생님이 좀 무서워요. 저는 아직 그 선생님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지는 아우 이거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무국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비슷한 거 그냥 사진 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선생님 별거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마을은 새내기 활동가라고 하면서 불친절합니다. 별다를 것 없는 새내기 마을 활동가의 한 해가 왜 궁금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고민을 하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고민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는 아무따 스타일이에요. 시키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만들었어요. 자, 어떠세요? 화면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위에 너무 어여쁜 분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정신산업죠. 진짜 정신산업지 않으세요? 맞아요. 근데 이게 나름의 또 그 하나의 묶음을 가지고 있는 거랍니다. 이게 정말 수가해서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한 게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렇게만 이제 뭐 이걸 띄워놓고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는 없죠. 너무 성의 없잖아요. 그래도 마을장에 나와서 마을 새내기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데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3년에 저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회에서 면목이동 주민자치회에서 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중랑행복교육의 운영위원으로 중랑 어린이 청소년 네트워크 정책국가와 중랑 미래교육지구 지역자원연계 방과후 돌봄활동 통합지원 분과협의회에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조금 이따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을협동조합 형태로 가지가지 연구소라는 마을 연구소를 마을 연구소의 창립 조합원, 연구원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아까 질문 받은 것 중에 가장 많이 대답한 게 사실 그때 당시에는 크게 실감은 안 났었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논문 쓰고 졸업했다, 제때 잘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하나 넣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창의적인 인간은 아니라서 이 네 가지를 마을장 안내장을 보내주시면서 이런 걸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했습니다. 첫 번째 마을자치회 사진이에요. 저는 2022년, 3년 이제 올해 이제 한 선이 도는 활동을 하면서 두 번째 올해 마을총회를 했는데요. 마을 주민 첫 해에는 정말 나를 갈아서 열심히 마을 자치를 어떻게 해보겠다. 되게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두 번째 해에는 논문을 쓴다는 핑계로 그렇게 사실 참여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 계신 저희 자치위원회에 계신 세 분이 계신데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활동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전체 사진에는 없어요. 전날 논문 인증 도장 받으러 학교에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전체 사진을 받아서 저렇게 사진을 올렸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제 분과의 첫 의제를 실행하는 사진이에요. 앞에 있는 사진은 분과 의제를 실행하는 과정샷이고요. 뒤쪽은 성과 공유회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분과에 있는 분과장님도 일을 벌이는 걸 좀 좋아하는 분이라서 또 일을 좀 크게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성과 공유회에 막 구의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그래서 일을 좀 크게 만들어서 좀 많이 피곤했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제 실행을 했는데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의제였고 누구를 위한 실행이었지? 품은 너무 많이 드는데 우리는 즐겁고 재밌었는데 그 과정이 재밌고 즐거웠었는데 이게 정말 나 말고 우리 말고 다른 주민들도 이것이 즐겁고 재밌고 의미 있다고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좀 반성을 하는 지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랑 행복교육이에요. 중랑 행복교육은 블로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16년 여름 더 이상 입시위주의 경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진 학부모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행복해지는 교육을 꿈꾸며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중랑 행복교육은 저마다의 다양함이 존중되고 서로를 배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교육이 되기를 희망하는 비영리 활동, 비영리 단체입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은 뭐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예요. 아이들이 꼭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집을 사고 높은 연봉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것만이 하나의 그런 길이 행복한 길은 아니다. 각자 가진 만큼 또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들을 우리는 마을에서 알려주지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라도 그런 것들을 같이 하자고 소리를 좀 내보자 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저는 요게 결성될 당시에는 없었어요. 뒤늦게 중랑행복교육의 운영위원으로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사실 운영위원님들이 다 바쁘세요. 어느 날 그 마을에서 땡땡 선생님께서 중랑행복교육이 운영되는 게 약간 마음에 안 드셨는지 이정 선생님 지금 중랑행복교육의 운영위원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누구하고요? 제가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을에서 바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맞거든요. 온갖 일들을, 마을의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거기 계세요. 그래서 소통도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죄송합니다. 요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된다기보다는 좀. 네, 맞아요. 만나기가 힘들어요. 약속 한번 잡기가 어려워요. 자, 이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모임을 어쨌든 지금 현재는 각자 자리에서 맡고 있는 일들이 있고 책임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랑행복교육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다가 첫 번째 보시는 사진처럼 지난 2월달에 모두 모임을 갖고 좀 언제가 될지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재정비의 시간을 좀 갖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힘을 받아서 또 전처럼 활발하게 활동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은 재정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이제 입시철 되면 한 번씩 이렇게 게시하는 거 보셨죠? 혹시 여기 이름을 같이 여기 하겠다 여기에 이렇게 이름 있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저는 아쉽습니다. 저희가 2024년에도 저것을 마을넷에 올릴 거예요. 공지에 수능철 입시철이 되면 그러면 그때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수막이 게재되고 내 이름이 밑에 있어. 지나가면서 나 이번에 좀 잘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비 기간이긴 하지만 저는 운영위원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랑 미래교육지구 분과활동 무슨 분과활동 되게 어렵지만 사실 마을학교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을학교 미래교육지구에서 분과활동을 하고 있고 중랑구 어린이 청소년 네트워크라는 그 네트워크에서도 네트워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활동은 사실 말 그대로 그냥 그거예요. 누가 회의비를 준다던가 공간을 제공한다던가 다가비를 제공한다던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각 중랑구에 있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이 모여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공론장을 만들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진행했던 설문조사와 올해에 청소년을 이제 여러 가지 그룹으로 만들어서 FJ를 진행한 그 결과 보고를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청에 계신 분들도 모시고 하면서 이런 부족함이 있다. 마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제안까지 하게 돼서 조금 더 발을 살짝 얹기긴 했지만 감사하고 뿌듯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그 문제 마을협동조합 가지가지 연구소예요. 핫도그를 보다가 사진을 찾느라고 핫도그를 보다가 사진 되게 많은데 사실 쓸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가지고 왔는데 저희는 이 가지가지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가지를 그럼 어떻게 만들게 됐냐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설립 목적을 무엇이라고 했는가라고 궁금해서 설립 초기에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나 따서 연구를 해보자 해서 어느 사업에 지원을 했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단체를 설명하는 설명을 보니까 거의 2페이지더라고요. 저희 소장님 다 쓰셨거든요. 지역 기반의 마을연구소를 만들고자 모인 5명의 마을활동가는 마을연구소라는 새로운 풀뿌리 조직을 상상하며 함께 모였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쭉 거의 한 페이지 이상 10포인트도 안 되는 글씨로 한 페이지 이상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근데 쉽게 설명을 하면 지역에서는 이런저런 이제 사업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책연구, 기반연구, 이런 자원조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마을활동가가 중심이 돼서 그 연구가 이루어지고 해야 조금 더 사실적이고 반영이 되는 비율이 더 높을 텐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무슨 큰 대학의 연구소 알지도 못하는 저기 해남에 있는 무슨 연구소에서 중앙부를 연구하러 온대. 그 사람들이 과연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을 연구를 할 때 마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적어도 마을에 대해서 알고 있는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진짜 마을을 위한 계획을 만들 수 있는 연구소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마을에 기반한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 것이냐? 그럼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해서 가지가지 연구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현재는 이제 내년의 꿈 중에 하나가 마을 활동가들의 이런 새내기 활동가도 있지만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약간의 이제 부족함이라고 느끼는 그분들이 부족하게 느끼는 심화 과정을 개발하기 그런 그 심화 과정의 교육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책을 몇 달 안에 읽고 있는데 거대한 전화는 아직도 읽고 있습니다. 아직 못 꺼냈어요. 그리고 워크숍을 가자고 처음 한 부산부터 시작해서 가평 여기는 어때요? 남양주는 어때요?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꼭 워크숍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가지가지 연구소에서 이런 내부 세미나만 한 게 아니라 중랑구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최종 결과 보고회를 하지 않았어요. 자, 12월 6일 오후 2시 망우마중 3층 문의는 제가 아니라 마을지원센터에 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12월 6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논문에 관련된 사진이에요. 저런 상태로 한 달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고 해서 빨리빨리 해야 돼.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요거는 그 아침에 주민총회 가서 사진 찍고 오후에 학술대회에 가서 교수님들 만나서 인증을 받고 인쇄집에 가서 아저씨가 자기 퇴근해야 된다고 아저씨는 가고 비밀번호 알려줘서 혼자 카메라 놓고 찍었습니다.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받은 학위가 논문입니다. 근데 이거 시간이 짧아도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제가 너무 죄송스럽게도 이 논문의 주제가 마을넷이었어요. 그런데 이 논문을 아직 마을넷에 전달을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다른 얘기 못하더라도 이것은 꼭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표님 잠시만 사진 예쁘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이거 말고도 뭐 이런
잠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 처음에 보신 사진처럼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너의 1년 말고 그리고 나서 당신이 생각하는 2023년의 삶과 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마을 새내기 활동가한테. 역시 불친절하죠.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요걸로 하고 마칠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을에서 좀 더 유용하게 쓰길 바란다. 이거는 제가 평생교육 전공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년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마을에 있는 뭐 인간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노년교육 중에 죽음 준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잘 죽는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쭉 하다가 그러려면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려면 불태우자. 하얗게 불태우자. 그래서 이거는 뭐 철학자 수환 씨인데요. 수환 씨예요. 수잔 울프 씨예요. 수잔 울프 씨가 잘 살았다고 할 만한 멋진 인생이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과 함께 그 일에서 자신이 느끼는 가치와 의미도 함께 얻는 것이다. 물론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치와 의미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마음에 새기고 내년 2023년에도 요건 좀 있어 보이려고 오랜만에 워드클라우드를 썼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네요. 그래서 마을활동가의 빛나는 한 해는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분명히 새내기 활동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가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네. 동해번쩍 서해번쩍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정 선생님은 앞으로 이길동이라고 저희가 호를 좀 그렇게 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정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이런 거 조금 더 궁금한데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한두 분 질문을 받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더 이상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 걸로 생각하고, 저는 마지막 PPT에 이제 이정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나는 내가 좀 더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란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마을에서 정말로 유용하게 쓰이실 인재가 나타나셔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정 선생님이 제가 되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많이 활용을 하면 되겠죠. 이정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마을 활동 이야기를 해주실, 헛기침을 하셨어요 지금. 오늘 가장 스티커를 많이 받으셨던 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아니,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오늘 소개를 하시면서의 활동도 정말 맹활약을 해주셨던 이하람 선생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림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소개받은 이하림입니다. 전 속아서 나왔습니다. 10분만 수다를 떨면 된다고 해서 오케이 했는데, 와, 웹자고 보고서는요, 저는 마을장이 있는 거조차를 몰랐고요. 마을에 회원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한 해를 빛냈다는데 내가 왜 여기에? 그래서 이 자리에 민폐를 끼칠까봐 저 요즘 며칠 사는 게 아니었어요. 어젯밤에는 심지어 악몽도 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발표하는 걸 두려워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 아마 대학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살아온 얘기니까요. 대학교 때 저희 과는 논문을 써야 졸업을 할 수 있었는데 선배들이 논문 발표할 때 처절하게 깨지는 걸 보고 난 발표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됐어요. 다행히 제가 졸업하는 해에는 졸업시험도 옵션에 들어가서 저는 논문 발표를 안 하고 졸업시험을 보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때 발표란 참 어려운 것이고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는데, 저에게 이런 어려운 자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PPT의 제목은 좌충우돌 마을 활동기, 부제는 어쩌다 여기까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웹자부에 너무나 근사하게 포장을 잘 해주셔서 제가 이걸 그냥 바꿔봤어요. 민망하지만 온 동네를 이어주고 돌보는 마을 활동가 어이가 없지만 그냥 써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록상상 모만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아림이고요. 이 사진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전지 못 알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올 한 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생각 아닌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시작했던 활동이 중당구 보건소 걷기 클럽의 걷기 리더 활동을 시작했고 올해도 이 활동을 했고요. 어저께 올 한 해 모든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르신 건강 소모임을 진행했는데요. 2020년부터 이어왔던 것이고 올해는 초록상상에서 마련한 그 중화동에서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 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어렵게 기금을 마련하여 어르신들과 짧게 그 모임을 진행했고요. 어쩌다 보니 또 신내 또 통장을 맡았네요.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돌봄단까지 또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또 어르신 맞춤형 건강사업, 작년에 구 웰리스 사업인데요. 그걸 또 하게 됐고 또 동네인 이음지기까지 또 하게 돼서 저기다가 뭐 하나 쓰라고 했는데 정말 올해는 헐떡헐떡이 저의 활동의 소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살짝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당구 보건소 걷기 클럽 리더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요. 제가 2001년부터 수학 강사를 2015년까지 했습니다. 대학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요. 2009년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프기 시작하더니 2015년에는 하루 종일 화가 나서 화를 내고 있는 제 모습, 그리고 미안하지만 아이들을 보면 구역질이 나오는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난치성 희귀 질환을 진단받고 제가 그 15년에 이제 일단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프게 되면 제일 먼저 관심이 가는 게 내 몸 건강, 운동 이거부터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백수가 됐으니 볼 거는 없고 소식지를 들썩이다가 보건소에서 하는 이 걷기 클럽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됐고 그래, 돈 쓰는 것보다는 봉화산에서 좋은 공기 속에 걷는 것이 나의 건강을 위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시작됐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오게 됐고 현재 걷기 클럽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별로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2019년에 중랑 마실도 해결됐고요. 올해 봉화산 걷기에서 찍었던 요 인상 깊은 사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왼쪽에 계신 분은 39년생 최순호 어르신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청년은 99년생 나정민 청년입니다. 저희 보건소 걷기 클럽은 다양한 연령대가 참석하고 있고요. 이 보건소 클럽, 저희 봉화산 클럽의 지향점은 아픈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다 같이 민폐 끼친다는 미안함 없이 같이 걷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였냐면 이 어르신 진짜 잘 걸으세요. 저희보다 더 잘 걷고요. 양쪽 인공관절 수술까지 하셨는데 정말 날아다니세요. 근데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 되게 힘들어하세요. 데크길로 내려가는데 두 분이 손을 잡고 걸어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 보여서 한 장 찍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선가 오늘 보셨을 거예요. 올해 우리 집 친구들 다 빵 터졌는데요. 본의 아니게 홍보 아닌 홍보가 됐는데요. 이 첫 멘트 저 정말 지금도 악몽 같은 게 놀라지 마세요. 여기 서울 맞습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영상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한번 보셨을 거예요. 내년 앞으로도 쭉 이 클럽이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또 되게 좋은 취지잖아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무료로 걷는 건데 좀 아쉬운 점은 요즘에 정치가의 입김에 따라서 이 존폐 여부가 자꾸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런 거 없이 좀 쭉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어르신 건강 소모임을 진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저도 새내기예요. 근데 코로나가 저를 키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걷기 클럽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단이 됐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죠.
정말 집에 있으니까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봉화사는 가던 길에 구청 사거리에 걸려있던 주민건강 지도자 양성과정 초록상상 이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신청을 했고, 왜냐하면 그거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이제 거기에서 체조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건 줄 알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니까 강좌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전화했어요. 언제 하냐고, 언제 하냐고, 언제 하냐고. 닥달을 했더니 나중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건강리더 양성교육 마지막 사 이거 딱 한 장 남았더라고요. 이 많으신 분들 중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갑자기 교육만 받았을 뿐인데 서울시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의 하나로 홀몸 어르신 건강 소모임을 기획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첫 해에는 면목 38동 윗동네 아랫동네 두 그룹으로 저희가 나가서 소모임을 진행하는 거였어요. 근데 정말 저 수학 강사 일 위에는 아무런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초록상상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모만돌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좌충우돌 이거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했죠. 뭐 김장도 하고 원예 프로그램 각종 만드는 거, 뭐 체조도 하고, 그리고 이때 교육을 받으면서 새삼 알게 된 건 건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었어요. 저는 건강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건강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도 돌봐야 된다는 거, 사회적으로도 연결돼야 된다는 거, 그런 깨달음을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가장 그때 충격을 받았던 질문이 김주희 대표님이 말씀하셨었는데요. 나 하나만 건강하면 모두가 건강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정말 평범한데도 저한테는 그게 너무 와닿았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나만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 건강을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없구나 라는 걸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인 원예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했던 것들 중에 이 사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넣어놓고도 좀 약간 후회했는데 열지 경과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한 끼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먹는 걸 많이 하고 싶어는 하시는데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는 못했어요. 근데 그런 밑반찬 중에 하나가 멸치 견과류인데요. 불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궁금하시죠? 나중에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제가 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2020년에 통장이 됐는데요. 정말 그러다 보니 마을로 더 깊숙이 내가 의도하지 않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신nel동 깔끔이 봉사단이라고 해서요. 자의반 타의반으로요. 저희 맡은 구역을 청소하는 게 있어요. 저게 뭐냐면요.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중랑구는 흡연율 1위입니다. 흡연자분들 금연하십시오. 그리고 담배꽁초 제대로 버려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통장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70세 이상인가 75세 이상인가 어르신 1차 백신 맞으실 때 확인서를 받는 작업을 했어요. 가가오로 돌아다니면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 싸닥이 안 맞은 게 다행인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것 때문에 제가 통장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주민등록 사실조사입니다. 제가 맡은 가구가 460가구예요. 정말 다 일일이 다니면서 가구 원수 확인하고 직접 서명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할 때만 되면 때려치고 싶습니다. 근데 통장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보여지더라고요. 두 번째가 우돌단, 우리 동네 돌봄단이라는 겁니다. 이 사진은 엊그저께 방문했던 시각장애인 어르신이세요. 우돌단에선 저는 동마다 좀 다른데요. 저희 동에서 저에게 배당된 대상자는 310명입니다. 하루에 12명 이상씩 한 달에 144명 이상을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지를 자세하게 기록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 짜릿함, 그리고 내가 직접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연결하고 알아봐주고 된다 안 된다를 알려줄 수 있는 그 기쁨은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실걸요? 네. 그리고 이분은 왜 방문을 하게 됐냐면요, 시각장애인인데 거동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요양보호사가 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나는 쓰레기도 버릴 수 없다. 근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너무 답답했는데 그래도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바로 어르신 맞춤형 건강사원 대상자 방문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총 1년에 3회기에 걸쳐서 대상자 어르신분들을 모집하고 그 어르신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걷기 챌린지, 즉 거동이 불편하시던 안 하시던 운동을 생활화하자는 의미에서 독려를 하고요. 그 다음 건강, 운동, 정서 신청하시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걸 방문해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정서 활동을 신청하신 분에게 가서 7개월 놀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저께 방문한 건데요. 되게 웃긴 게 나는 맞게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틀렸는데요? 아, 맞다니까? 틀렸는데 이게 실랭이 버리시는 거고요. 이분 어저께 가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남편분이 지금 고관절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혼자 계세요. 너무 우울해하셨는데 제가 갔을 때 너무 고마워하는, 제 존재를 고마워한다는 게 저를 더 가슴 충만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통장이 돼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올해는 또 새롭게 동네에 이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마무곤동 동네에 이음지기가 됐고요. 4월에 첫 수리아라는 곳에서 모임을 시작했고 8월에 마을과 아이들, 이 그림은 뭐냐면요, 환경을 위한 음식 수박 껍질 무침입니다. 하나는 고춧가루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그리고 콩국수와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어려운 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려운 난간이 부딪힐 때마다 올해는 정말 주변에서 도와를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귀인들이 슉슉슉슉 어디선가 나타났고요. 그 이상춘 선생님께서 아마 마련하셨던 강좌였는데 수박껍질 무침에 관련된 도시농업 이런 강좌가 딱 열린 거예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런 모임, 이런 음식들을 기획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갔다 왔죠.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까지 가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들어보니 정말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필요하고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왜 이제 이런 게 생겼느냐, 이미 등골 다 빨렸는데 막 성토를 하고 오셨던 그런 장소였고, 동네 이음지기도 올해 한 저의 활동입니다. 저희 엄마도 관심 없는 저의 활동을 여기 이런 훌륭하신, 그리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발표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저 너무 오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내년에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싶으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는 저와의 소통을 먼저 하고 싶어요. 저는 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제 생각도 잘 모르겠고 무엇을 원하고 이 활동을 있는지도 솔직히 잘 없습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우르르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좋대 저거 좋대, 아마 대다수가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저랑 좀 소통을 하고 건강 돌봄이라는 것에 대한 주체성,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역량 강화에 좀 더 신경 쓰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짧게밖에 설명을 안 했지만 저는 초록상상에 소속되어 있지만 잘 몰라요. 더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거의 떠먹여주고 계세요. 사무국이나 대표님께서. 저희는 그 떠먹여주는 거를 그냥 이렇게 받아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자생력을 키우고 싶고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로 거듭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짜 너무 버겁게
한계치에 도달해 가면서 헐떡헐떡 왔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도전하고 의연하게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건강하게 활동하고 싶은 게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짓말쟁이. 우리 이하림 선생님 거짓말쟁이에요. 분명 처음에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발표는 너무 힘들어서 세상 너무 어려웠어요. 악몽을 꿨어요. 어떻게 제가 앞에서 발표를 하나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사회는 이하림 선생님께서 보셔도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하림 선생님 발표하시는 동안에 사실 굉장히 좀 울컥울컥했어요. 마음 한켠이 좀 짠하기도 하면서 본인의 건강이 안 좋아서 나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시작했던 첫 발걸음이 마을과 같이 함께 연대하고 소통하고 또 그 안에 녹아 들어가서 네,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주는 정말 단단한 네, 타나토스 같은 약간 이런 그 연결고리를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징검다리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표하시는 동안 저도 모르게 나가서 이렇게 안아드리고 싶었고 좀 응원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 네, 더 승승장구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또 의연하게 또 자생력을 키우실 수 있도록 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책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이제 해주실 분이 계시는데요. 벌써 긴장하셔서 지금 팔짱팔짱 웃고 계세요. 제가 어느 분이라고 네, 소개를 안 드려도 벌써 모든 분이 지금 알고 계시죠. 네. 현경용 사회복지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에서 의미와 재미를 찾는 현경영 사회복지사, 또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우리 동네 사회복지사 신뢰종합사회복지관의 현경용입니다. 오늘 12월 며칠이시죠? 1일이죠. 12월의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마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제 활동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신뢰종합사회복지관에 만 3년차 된 사회복지사입니다. 아직 새내기입니다. 작년 22년 여름에 많은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저희 중랑구는 아닌데 다른 구에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정 3명이 이 침수 피해로 인해서 전원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째는 이분들이 반지하에 살고 싶어서 살고 있는가? 둘째는 기후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이 취약계층이구나. 이 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회복지 교육에서도 환경이나 기후위기 관련된 교육이 참 많이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저희 복지관에서 신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환경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자, 환경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해답을 마을에서 해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발로 마을 환경센터 등을 찾아갔는데요. 초록상상, 한살림 등 이제 생협뿐만 아니라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중앙 재활용선별센터 등 두 발로 찾아가서 지역을 알고 마을을 알자라는 목표로 이제 탐방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흔쾌히 모든 기관은 수락을 해주셨고 더불어 이제 초록상상에서는 저희 대표님이나 임원진분들이 저랑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환경 이슈, 성평등 이슈, 더 나아가서 주민 조직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습니다. 그쪽에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초록상상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이 활동이 제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시선도 열어주셨고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에서 그렇게 돼서 바로 초록상상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가입하니까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을에서 답을 찾은 저는 이제 참여자를 모집을 했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제가 프로그램 이름을 감탄자라고 지었습니다. 감탄자의 뜻은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감소 탄소를 실천하는 사람, 감소 탄소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탄자 참여분들은 지역 내에서 환경단체를 탐방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요리교실에서 채식교육과 실천을 이어졌는데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중 마을 지역을 알고 마을을 알자뿐만 아니라 교육만 아니라 실천까지 나아가자. 이 환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지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과 내가 스스로 실천을 해서 우리 이웃과 마을을 위해서 흘려보내자 라고 계획을 했고 이제 지역 생협에서 직접 공수한 그 채식 재료로 채식 교육과 실천 그리고 가정에서도 실천하셨고요. 매주 오실 때마다 이제 참여자분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 그다음 저랑 같이 소통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환경 실천을 하면서 저탄소 실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바른 실천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미흡한 부분도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감탄자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더 나아가서 이제 제로 웨이스트 교육 실천을 했는데요. 제로 웨이스트란 쓰레기를 0으로 만드는 제로 웨이스트 교육 실천을 했는데 이 교육을 들으면서 참여자분들, 그다음 저는 환경 이슈, 현재 반영하고 있는 환경 이슈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올바르게 실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이 프로그램이 4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총 23회기를 진행했는데요. 8월달 정도 되었을 때 참여자분들이 저와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고 프로그램 종결이 다가오는데 프로그램이 끝나가는데 우리 끝나고 나서 계속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길었지만 그만큼 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평가할 때 사후 모임을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후 모임은 감사합니다. 사후 모임은 나 혼자만 실천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에 이 영향력을 흘려보내자라는 의미로 사후 모임을 결성을 하게 됐고 이름을 감탄자가 아닌 감탄하자로 지었는데요. 감탄하자는 감소 탄소를 이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감소 탄소를 실천하자라는 의미로 감탄하자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 첫 회기 활동으로 봉수대 공원 일대 쓰레기 줍기와 함께 조깅 가볍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쓰레기를 주우면서 쓰레기 주우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중랑 지역에 이제 환경 관련된 이제 잘 구비되어 있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도 이야기를 나눴고 또 좋은 부분은 이게 너무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좋구나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장도 만들어졌습니다. 참 의미 있는 첫 회기 활동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이번 달에 이렇게 만났으니까 다음 달 또 뭐 하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 그러면 처음에 계획한 대로 주민과 환경, 중랑 지역을 흘려보내자라는 의미로 바자회와 환경 퀴즈를 진행을 했습니다. 참여자분들이 이제 환경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헷갈렸던 부분, 이제 환경 퀴즈를 3개로 냈고요. 그 예시로 저희 마중 활력소에도 있는데 1층에 종이팩 수거함이 있습니다. 종이팩은 종이로 분리배출하는 게 아니라 종이팩 수거함에 이제 분리배출을 해주셔야지 재활용이 가능한데요. 그런 이제 주민분들이 헷갈린 부분을 이제 환경분 퀴즈로 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제 주민들을 좀 올바른 환경 실천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다음은 자원순환 바자회는 일반 바자회가 아니라 가정에 있는 물품을 가져와서 필요한 이웃에게 물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그 모인 성금은 지역에 있는 소외 이웃을 위해 사용하자 하는 목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홍보도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이 뭐 중랑에 있는 다양한 이제 저희 뭐 맘카페라든지 중랑에 있는 다양한 단체에게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고 모임 후원금은 이제 지역에 있는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운동화 세탁 비용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환경을 주제로 모였던 모인 사람들, 그다음 저뿐만 아니라 중랑 같이 참여하신 지역 주민, 그다음에 저 중랑 지역을 환경을 위해서 이게 선하게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어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제 일상 이야기인데요. 제 매일 먹는 아침밥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랑으로 아침을 만드시는데요. 네, 브로콜리도 있고 두부도 있고. 네, 제가 비록 몸은 말랐지만 제가 두 발로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이런 부모님의 사랑 덕분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아침밥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침밥 먹는 걸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물어보면, 근데 다른 친구들이나 이제 직원분들한테 물어보면 또는 만나는 주민 물어보면 아침밥을 꽤 놓치고 이제 일상생활을 사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측은 주민이 만들어주신 작품인데요. 사실 지역복지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주민들의 작품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역복지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니까 당연히 받는 게 아닐까? 네, 참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 마음을 바뀐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이 주민이 주신 작품 때문이었습니다. 한 주민이 한 달간 프로그램을 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작품을 한 달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마지막 날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저한테 이 작품을 주시나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선생님, 제가 이거 한 달 동안 만든다고 했었을 때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고 가장 먼저 생각했던 분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 선생님만을 만들기 위해서 색깔도 선생님이 좋아하는 색깔 정했고 형태나 그 모든 것을 다 선생님에 맞춰서 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제 생각을 제 마음과 태도가 바뀌게 된 계기인데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이분들이 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거저 누리는 게 아니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주시는 거구나. 그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정말 사회복지사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 같이 사람 대 사람으로 관점으로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복지관의 환경, 중랑구의 환경, 더 나아가서 주민과 가족의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주민이 만들어주신 작품인데요. 네, 그 사랑을 제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2024년도도 마을에서 의미와 재미를 찾는 사회복지사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일 앞쪽에서 1열에서 지금 직관을 했잖아요. 혹시 느끼셨나요? 굉장히 긴장하시면서 하지만 끝까지 할 말은 다 끝까지 정말 다 하셨던 그리고 저는 저와 같은 마음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젊은 피 젊은 피 저력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민들이 만들어준 작품이라고 딱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PPT를 보기 전에 이제 브로치를 달고 계신 거를 보면서 저는 저 브로치가 티셔츠 오늘 이 TOP 컨셉에 약간 물음표가 죄송합니다.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저는 어떤 의미로 브로치를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 PPT를 딱 보자마자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깊은 마음을 담고 또 이 자리에 쓰셔서
그간 활동해 주셨던 이야기들을 나눠주심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사회복지사분이 사실 제 기준에 제 생각에 말 그대로 사회복지인 거잖아요. 복지에 관련된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환경과 마을과 같이 연대하며 활동을 할 수 폭이 굉장히 넓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오늘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요. 앞으로의 활동을 정말로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해 주신 우리 현종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달려서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저랑 눈이 지금 딱 맞추셨어요. 네, PPT가 지금 보이시죠? 신현중학교 지금 국어 교사 선생님으로 계시는 박민영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현중학교 국어교사 박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현경용 복지사님을 제외한 모든 분이 앞에 얘기하셨듯이 저도 속아서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걸 제안해 주신 분은 10분 동안 와서 수다만 던다고 했습니다. 저 한 5명이 앉아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마을을 빗댄이라면서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거부하고 싶었으나 제가 사실 올해 첫 번째 마을장에 왔어요. 그리고 그때 일어나서 제 소개를 하면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박수에 대한 답을 하려면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은 제가 이 마을장에 오기 위해서 수업을 오전에 뺐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 라고 했으나 그 이후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자, 핑계를 대자면 뒤에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학교에서 여러 노력을 하려고 그랬다고 핑계를 대는 핑계였을 뿐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참여해서 그거에 대한 죄송함을 좀 갚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을 다 못하겠다.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제가 교사인데 너무 한대하겠네요. 교사인데 엄청나게 가장 이렇게 잘해야 되는 교사인데 앞에 세 분이 너무 앞에 두 분은 너무나 교사 이상의 현란한 말솜씨로 그러셨고 그 바로 전에 하셨던 분은 솔직히 살짝 눈물이 막 맺힐 정도로 감동적 있게 진행을 해주셔서 엄청난 부담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앞에 분들이 시간을 많이 초과했으므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10분 내에 하는 거에 목표를 노력하겠습니다. 10분 너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하셔서. 저는 오늘 아침에 한지은 선생님의 아이를 1교시 때 가르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마을이 참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1999년에 원래 이 동네 안 살았고요. 1999년에 면목중학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결혼을 하면서 화랑대가 아니다. 먹골역 근처에 전셋집을 얻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했지만 결국 아파트는 가지 못하고 중화동에 있는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가 셋인데 아이를 낳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마을에 관심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관심 가진 거는 아이를 데리고 육아휴직할 때 도서관에 가는 정도. 중화동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되는 거야. 도서관이 좀 가까운 데 있었는데 이 정도의 관심이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교사는 마을과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 선생님들이 합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교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 학부모와 같은 공에 만나는 게 엄청나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멀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때문인데요. 제가 너무 감사한 분이어서 이분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제 마음대로 가장 멋지게 나온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았고요. 페이스북 올렸으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겠죠. 제가 태릉중학교에 혁신학교를 갔어요. 전 신학교 지금 5년 차고요. 태릉 5년을 있었는데 제가 한 1년쯤 있었을 때 이분이 마지막 자기 교직은 혁신학교를 끝내고 싶다. 그러면 태릉중학교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창구 선생님이신데 아시는 동부교육시민 모임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이십니다.
이차 선생님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계속 마을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무슨 뽕 맞은 것처럼 매일매일 대단하다. 중랑에 마을에 500개가 넘는 많은 사람들이 단체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이런 곳이 있다는 매일매일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기서 우와 이러다 겉으로 우와 해서 뭐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저희를 좀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선생님들을 이제 교원 학습공들을 모아서 1324 항상발전소, 뭐 대시장 채굴터, 빈스로드 지금은 거기 없었는데 뒤에 산 아래 그 공간, 그리고 마을엔 작은 도서관, 그리고 뭐 이런 곳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이것 봐, 내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증명을 보여줄게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 갈 때마다 진짜 선생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잊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퇴직을 하셨고 그때 저한테 그 혁신교육지구가 생긴다 그러면서 교사위원이 필요한데 좀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도 바빠 죽겠네 무슨 교사위원까지라고 했지만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선생님이 맞았던 뽕을 제가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이때 가서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할 생각 안 했고 이분이 하니까 그냥 얻어만 먹자 생각했는데 혁신교육주 하면서 여기 마을의 사람들도 알게 되고 다양한 마을이 있다는 걸 보고 와, 이 선생님이 얘기하신 바로 그거 이걸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이것들을 이차 선생님이 했던 것만큼 못하겠지만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그 우리끼리 동네 아이들이라고 교원학습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한 10분이 이상 함께 모여가지고 사실 학교에도 교원학습 공동체를 꾸준히 운영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꾸준히 모인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1년 동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올해는 갈 데가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면 할수록 더 많은 곳이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내년에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앞으로 5년을 쭉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앙의 말을 너무 풍부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작년에 이런 곳들을 갔습니다. 딩가동 1번지를 갔어요. 사실은 이런 곳을 갈 때 처음에 가면은 그냥 딱 보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딩가동 1번지에 제가 먼저 항상 미리 가보거나 미리 어떤 분을 통해서 알게 된 곳을 가서 제가 여기가 선생님들이 한번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까? 왜냐면 저는 이제 딴 데서 들었지만 선생님들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구경만 하고 오면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딩가동 1번지에도 임양지 센터장님이 계셨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 공간을 만든 이야기부터 거기에 오는 우리 아이들 얘기까지. 그래서 그 얘기를요 선생님들한테 조금만 20분 정도 해주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을 분들이 또 어찌나 훌륭합니까? 오늘 PPT를 제가 제일 잘 만들 줄 알았는데 다 잘 만드셨잖아요. 딱 갔더니 선생님들이 온다고 30분짜리 PPT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간의 역사, 이 공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아이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딱 가보면 다 모든 분들이 선생님이 오는 걸 너무너무 환영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갔을 때 환대를 해주시고 이 공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이들한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마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사실은 좀 일찍 나가서 빨리 끝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갔지만 사실 그 공간에 들어가서 다들 너무 감동을 받고 나오세요. 박연쌤이 얘기를 했는데 뭐 뻥친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진짜네? 뭐 이런 느낌으로 되게 감동을 받고 나오셨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갔던 성평등 팀에서는 1시간 반 가까운 강좌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처음에 행복해 하시다가 나중에 뭐지? 이런 공부로 진행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선생님들이 오신다면 또 막무가내로 하였어도 왔더니 모든 직원이 다 나와서 선생님과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할 정도로 너무 환대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왔던 곳들이 그냥 여기서 저희 방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것을 학교에 어떻게 연결해서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수많은 곳이 학교에 연결이 됐습니다. 뭐 딩가동 1번지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 학교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딩가동 1번지 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동아리 시간이나 체험활동 이럴 때 굉장히 많이 가셨습니다. 딩가동 1번지는 뭐 거의 우리 학교 아이들의 쉼터가 될 정도였고요.
그리고 그 밖의 곳들도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제 창의 체험부지 안에서 동아리랑 학생회를 총괄하는 부장이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이번 동아리 때 여기 가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은 곳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던 활동들이 좀 제가 그전에도 뭐 단기적으로 여기저기 가는 활동이나 아이들 동네 가는 활동들을 좀 했었는데 좀 지속적으로 의미 있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도 이곳에 가고 나서 사실은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따는 거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이곳을 가고 나서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 그냥 혁신학교가 아니라 마을결합 혁신학교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선생님들이 스스로 하기 시작했어요. 마을결합 혁신학교가 귀찮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갔다 온 공간들을 좀 연결만 하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올해 신현중학교가 마을결합 혁신학교에 지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좀 더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 있게 연결하기 위해서 올해 여러 가지 것들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연계 동아리를 5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마을 강사님 직접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동아리인데요. 우선 여기는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강좌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을의 신자라는데 중랑 행복교육에서 진행했던 강좌인데 마을에서 태어나서 마을에서 자라서 이 마을로 돌아와서 마을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강좌인데 제가 이거 되게 감동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내가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제가 기여한 건 1도 없지만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 거여서 여기에 있던 강좌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일러스트반 그 최혜수 선생님과 그리고 윤수영 선생님을 학교에서 함께 동아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학교 옥상이 굉장히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수연 초록단산 선생님 오셔가지고 마을연계 동아리를 운영하시고요. 금물고 협동조합의 아까 사회보셨던 박경현 선생님께서 저희 환경동아리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시장클럽은 저희가 바람길이라는 공간 다실 텐데 선생님들이 그 공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 되게 작은 공간이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의 우주를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장 북클럽 같은 걸 운영하면서 1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특히 환경동아리가 만들어진 건 굉장히 되게 의미가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진로체험 활동으로 진로 선생님이 그 환경운동가의 만남, 마을 활동가의 만남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런 활동을 넣었어요. 그때 박경원 선생님이 그 환경생태운동가의 만남을 하셨는데 이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 저도 환경운동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선 환경동아리 같은 거 만들어 봤을 때 선생님이 너가 애들과 모아오면은 한번 만들어줄게 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 직접 학생들을 10명 모았고요. 그래서 그때 그 강좌를 해주셨던 박정현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진행하면서 저희가 항상 그냥 보통 선생님들이 이 동아리 들어가실 때 그냥 임장지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정 간담회도 하고 활동 평가회도 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요만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유학기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여기 우리 현경 용 사회복지사 같은 학생을 현경 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키운 게 아니고요. 마을을 키웠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을 키우는데 학교 요만큼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유학기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환경하다라는 수업이었고요. 이 수업의 목표는 우리 중랑에 기후위기 극복을 노력하는 훌륭한 공간들과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애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곳들을 하루만 학교에 있었고요. 7번은 밖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과 연결을 해서 전화하시면 너무나 환대하시면서 아이들 온다면 되게 기뻐해 주시고 공짜로 아주 작은 돈으로 사실은 그러면 안 되지만 프로그램들을 다 마련해서 이것들을 이제 4회기 4팀 정도가 나가서 1학기 내내 운영을 했습니다. 2학기도 하고 싶었지만 2학기 때 자유학기를 안 하는 바람에 못하게 됐습니다. 올해 했던 일 중에 제가 제일 좀 보람이 있었던 거는 제가 중랑 혁신교육지구 분과위원을 하다가 올해는 미래교육부로 바뀌었는데 이 분과위원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나름의 어떤 이만큼의 권력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 분과에서 2가지 정도 사업이 제안을 해서 운영이 됐는데 몇 년 전에 우리 학교에서 그 보탬 환경 신앙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고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많은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분과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는 환경교육. 그래서 작년부터 10개 학교에 이 신형 보탬상점 땡땡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 과정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10개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한살림과 함께하는 마을연계 식생활 강좌도 저희 국가위원들이 모두 다 동의해 주셔서 지금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많은 학교에서 기후위기와 식생활과 관련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금일코 협동조 워낙 활동하지 많았던 모임이지만 한살림도 많긴 하지만 사실 식생활 강의를 하시는 분은 그 주강사분은 3분밖에 안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주강사 많이 양성돼서 많은 학교에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래교육지구 예산이 5억이었는데 거의 3억으로 좀 깎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사업들이 위축될까 봐 되게 걱정이 되지만 그거에 제가 힘이 너무 없어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했던 걸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3년째 그 환경생태 프로젝트를 저희 학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보탬상점 신현병감을 위한 활동을 했고 작년에는 주민 참여 예산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 제안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 그 환경운동가를 만날 때 박경현 선생님 만나러 갔을 때 박경현 선생님이 고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환경 수업을 하면 맨날 뭘 만들고 나는데 애들이 만들지 않으면 지를 못 참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럼 또 다른 예쁜 쓰레기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좀 쓰레기 없이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올해는 방탈출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얘기하셨어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걸 집사에 가져와서 아이들하고 환경축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14시간 넘게 아이들하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아예 하루 통으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환경축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교시에는 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그 쓰레기로 만드는 예술 뭐 이렇게 의미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그거 물건 만들면 보통 그러고 버려지잖아요. 근데 그 물건 만든 것 중에 잘한 것들 뽑아서 아이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물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2교시 때는 아까 박경 선생님과 함께한 그 동아리 학생들이 퀴즈를 운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3, 4, 5, 6교시는 이렇게 아이들이 반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축제를 운영했습니다. 사실 잘 안 될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참여했고 되게 의미 있게 했습니다. 축제는 사실은 재미는 있지만 먹고 놀고 다 버리고 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최소한 쓰레기를 줄이면서 좀 의미 있게 하는 것이어서 좋았고요. 근데 느낀 게 있습니다. 비닐 없이 살 수 없구나.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 이게 제일 좋았고 여기까지는 이제 오늘 사람책이라서 자기 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자. 오늘 10분 넘었네. 그죠? 큰일 났네요. 2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는 현경영 선생님 같은 분이 나중에 발표를 할 때 마을이 이렇게 도와줘야 됐다 하지 않고 거기 하나 더 해서 중학교 때 선생님이 처음 데려가줬던 이 공간이 저의 시작입니다. 있으면 좋겠는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작년까지는 제 취미가 뭐였냐면은 주말에 동네 돌면서 선생님들하고 갈 만한 건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공간에 그냥 간 게 아니고 거기만 갔다 오면 재미없잖아요. 재미는 있지만 의미만 있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항상 먹을 걸 했어요. 그래서 동네 맛집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마을센터와 가까운 맛집 그것도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서 먹기도 하고 생전 안 해봤던 혼밥도 먹어보고 남편하고 같이 먹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주말에 너무 바빠졌어요. 왜냐면요 제가 5대 2천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정말 제가 꿈이 뭐냐면요 제 유일한 꿈이 있다면 제가 지금 제 아파트 살기 빌라에 살아요. 근데 제 꿈은 시내 5단지 38평 아파트에 가는 게 제 평생의 꿈이었어요. 솔직히 제가 방 3개짜리 근데 저희 아이가 셋이잖아요. 방 4개짜리 38평 5단지에 가고 싶은 꿈이었는데 꿈이 왜 이렇게 멀어지는 거야? 아파트 값이 점점 오르는 거야. 버는 것보다 버는 거 한 10배쯤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나서 우연하게 이창우 선생님 앞에 논이 하나 나왔대요. 그래서 그걸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보러 가서
사기로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저 빚내서 어떻게 살지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팔린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아싸 좋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오면서 인사한 옆집에 전원주택 아주머니가 계셨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자기 친구가 400평짜리 땅이 나는데 같이 살기로 했던 사람이 없어졌대요. 그래가지고 200평이 남았는데 저희가 기억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 200평 땅을 살 생각이 없냐. 그 땅 안 됐으니까. 그래서 싫었는데 그 사람 보러 갈까 했는데 보러 가서 딱 앉았는데 갑자기 계약서를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평짜리 땅을 제 전재산과 약간의 빚을 털어서 샀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저기 주말 농장 5도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주말에 너무 바쁘더라고요. 농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하늘과 땅을 진다는 말이 있듯이 농작물이 막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초록상상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 옥상에 오셔가지고 해주시는 그 기쁨을 알겠더라고요. 땅을 만지는 기쁨, 농작물 자라는 느낌, 그 감사함 이걸 알게 됐습니다. 가평이 놀러오세요. 자, 마무리입니다. 선생님들이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기도 했고 교사들 방학인데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해초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사의 안보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하면 나는 저런 일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모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해초 선생님이 겪은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 겪을 수 있는 사고 같다. 누구나 이런 사고를 겪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되게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서해초 선생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주변에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눠준 사람이 있었다면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 2년 있으면 50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50이 되면은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게 힘들 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강의는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마을이 너무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고요. 앞으로 여기에서 수많은 도움을 얻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연결하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교 안에서 이렇게 마을과 함께 같이 공동체, 이런 자치, 환경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박미영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계셔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학부형의 이론으로서 제가 배꼽이 상당히 감사합니다. 농사는 하늘과 땅이 짓는다고 이 전 PPT에 박미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멋진 학생, 인성이 바른 학생, 마을과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학생을 만드는 건 바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발로, 몸으로, 마음으로 띄워주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 나와서 어떤 발표를 했을 때 단 한 명이라도 중학교 때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명이 아니라 여태까지 선생님을 거쳐간 많은 학생들이 지금 사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너무 온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를 전해주신 박미영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해 주실 단 한 분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매우 많이 몹시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박원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원구입니다. 이 자리가 참 부담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기로 저는 이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이제 활동가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붙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쓰니 마무리는 해야겠죠? 네.
이 사진은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마을 가이드에서 준비한 꽃입니다. 모두 240송이를 준비하고 나눠드렸습니다. 꽃다발 자원봉사 5명, 나눔 자원봉사 5명이 참여해서 모두 10분이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진은 그중 한 분입니다. 동영상인데 얼굴 나오는 걸 싫어해서 손만 나오는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다음에는 얼굴 나오는 장면도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은 생강나무 비비센터에서 이주 여성분들과 글쓰기 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임의 진행은 갈매책방 북쪽의 주인인 김명일님이 맡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안순환님께 글쓰기 관련 콘테스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명일님께 부탁을 드려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모임에 참여해서 이주 여성분들의 특별한 이야기와 감성을 들으며 그분들의 삶을 깊이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 하나 있는데요. 11월 26일 삼육보건대학교에서 주최하는 K-한글 컨테스트에서 이 사진에 계시는 수파프님 그리고 김죽사님이 은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니카님은 특별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음 사진, 이 사진은 마을과 아이들 사회적 경제 모임입니다. 지금은 마을경제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모임에서 2월에 탐방을 다녀온 곳입니다. 장소는 수유리에 있는 마을 공동체고요. 이곳에서 마을 관련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공동체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어요. 어느 마을 어느 단체나 부침이 있으며 그 부침을 감당해내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건 마을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부침을 묵묵히 감당해내고 있는 활동가 분들이 어려움을 이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옆마을 갈매의 이야기입니다. 갈매 책방 북쪽에서 진행된 내 삶의 글쓰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 대상으로 살아온 삶을 글로 쓰는 프로그램이고 올해가 2회차입니다. 저도 1회차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업 받으시는 분들은 60대에서 80대까지 10분이고 선생님은 책방 주인 김명일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우리 마을 송곡로고 다니는 제 딸과 친구 2명이 여름방학 때 영상팀으로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청소년들에게 어르신들의 글쓰기에 대한 소감을 글로 받았는데 또 다른 삶을 보고 배우게 되었다는 소감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배우며 사는 즐거움이라는 보이는 라디오 방송의 한 장면입니다. 이 사진에 계신 분들은 초등학교 동창생 음악밴드 레츠팀입니다. 현재 모두 60대이시고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중랑구에 이제 2분이 거주하고 계시고 3분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데 매주 목요일 연습하러 이곳에 오십니다. 이분들을 통해 열정이 만든 하모니는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유튜브 채널 배우며 사는 즐거움에 있으니 한 번씩 찾아봐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사진은 올해 인문 다큐 영상 공모전에 출품했던 너나들이 공동육아 기획안입니다. 너나들이 어린이집의 공동육아를 통해 우리 사회의 육아 현실을 담고 대안까지 고민했던 기획안입니다. 아쉽게 뽑히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다뤄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안 작성은 김정희 님이 하셨습니다. 너나들이 어린이집은 신내동 세솔초 앞에 있습니다. 공동육아에 대한 가치, 그 의미가 남달라서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인문 다큐 영상 공모전에 출품해서 통과돼 다큐로 제작된 전신민님의 만개의 기억이라는 영화 상영 안내 사진입니다. 12월 2일 중당 미디어센터에서 상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 제작에 참여하면서 느낀 게 많았습니다. 미디어센터 직원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중랑구라는 마을에 애정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둘보다 셋보다 넷이 함께 만드는 마을 작품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마을 텃밭이라는 자조 모임의 사진입니다. 마을 가이드 최성호 대표의 도움으로 마을 주민분들이 텃밭을 일구는 모습입니다. 저는 2번 참여했는데 이런 형태의 도시농업은 어떨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더 진행을 못했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더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평등 주간에 중랑기후시민의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안에 박미경님이 계십니다. 저보다는 박미경님이 이 자리를 빛내주시면 더 좋았겠지만 미경님이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중랑기후시민은 이상현님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기후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위협에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기후시민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진은 망우망기에서 활동한 사진입니다. 마을 가이들의 김재현님과 제가 기획했던 참여형 전시입니다. 숲, 동물, 사람, 문 열면 모두 친구라는 지구와 환경을 주제를 바탕으로 기획했습니다. 참고로 숲, 동물, 사람, 문 열면 모두 친구라는 글은 도토리 이현숙님이 제안해 주셨고 글씨는 김재현님이 쓰셨습니다. 이 주제를 바탕으로 지구라는 나무에 자신들의 생각을 적어 걸어두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무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잠시 참여만 했고 모든 건 김재현님이 진행했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돌아보니 마을 곳곳에 마을을 사랑하는 분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더 평안하시길 이 자리를 빌어 기원합니다. Cold outside and everyone's happy. This is that magic time of the year. Toys for girls and boys and festive friends gather near around the fire. They all look tired, can't wait for Santa to soon be here. The city